쪽지 시험 9회입니다. 첫 번째 쪽지시험 9회,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9회입니다. 첫 번째, 거절결정 등록결정 보겠습니다. 1번, 심사관은 출원에 거절료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해야 된다. 이 경우 출원된 상품 일부에만 거절료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료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한다. 맞죠? 부분거절제도, 출원 일체 원칙 폐기되었습니다. 2번, 심사관은 출원의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하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 당연하지. 등록 결정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3번, 심사관은 출원된 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료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료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거절료 통지하고 거절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거절료가 없는 상품의 등록 결정 틀렸죠?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의 거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등록 결정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심사관은 상표 등록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등본을 출원할 송달 누가 해요? 특허청장이 한다. 특허청장이. 그 다음 거 직권재심사, 재심사 청구. 특허에도 있는 제도죠. 특허는 특허 결정 받고 재심사 청구하거나 거절 결정 받고 재심사 청구하거나, 직권재심사는 특허 결정 받고서 직권재심사 하는 거죠. 심사관이. 상표는 직권재심사는 똑같아. 등록 결정이 있어야 직권재심사 하는 건데, 재심사 청구는 등록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 못하고 거절 결정에 한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자, 봅니다. 1번, 거절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이 연장된 기간, 즉 3개월 플러스 알파내, 그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상표 또는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지. 재심사 청구는 보정이 필수고 의견서는 임의입니다. 임의. 실무상 서식을 이해하면 돼요. 재심사 청구서 따로 없고 보정서 있고 하단에 재심사 청구 취지 기재하는 거죠. 2항,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3번, 심사관은 등록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직권재심사인데 어떻게 신청을 하겠어? 직권재심사죠?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4번, 심사관은 등록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사하려면 등록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죠? 재심사 청구랑 직권재심사 효과가 다르잖아. 재심사 청구하면 거절 결정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 간주되는 거고, 직권재심사 하려면 취소 간주되는 게 아니라 등록 결정을 취소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한 거죠. 다른 거야. 자, 5번, 심사관은 거절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사해서 상표 등록, 말도 안 되죠? 커플링이 잘못됐지? 거절 결정, 재심사 청구, 등록 결정, 직권재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왜 1번이 나오니? 등록료 등 1번, 상표 설정 등록, 갱신 등록, 추가 등록 받으려는 자는 이외로 분납할 수 있다. 분납 대상, 분상갱. 분납은 상표 등록, 갱신 등록만. 됐죠? 추가 등록은 안 돼. 분납이. 전환 등록은 납부하지 않아요. 애초에. 분상갱. 틀렸고, 갱신 등록 제도 보겠습니다. 1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개정법. 2번,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또는 만료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됐으면 등록일부터 5년 이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제척기간 적용되는 무효사유죠. 제척기간 적용되는 무효사유 117조에서는 16호, 34조 1항, 6, 7, 8, 9, 10, 16호, 35조. 전환등록 신청에서는 시기, 갱신등록 신청에서는 시기. 요게 저체크기간이고 나머지 다 제척기간 없어요. 무효심판은. 3번, 존속기간 갱신 등록이 된 경우 새로운 권리가 신권리 발생설 틀렸죠? 권리 연장설이죠. 4번,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하면 갱신 등록 되기 전이라도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되죠? 그래서 갱신 등록 신청의 효과는 뭐야? 갱신 간주. 신청해서 등록되면 효과 뭐야?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이죠. 또는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이 지나면 효력 발생이지. 같은 말. 바로 나오네. 5번. 갱신 등록되면 효과는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그 날이 지나면 또는 다음 날에. 틀렸네요. 6번. 존속기한 갱신 등록료는 2회로 분납할 수 있고 1회차만 납부한 게 5년 갱신. 틀렸죠? 분납해도 무조건 10년 갱신이야. 2회차 등록료를 안 내면 5년이 지나면 소멸할 뿐. 그 5년이 지나면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고 갱신 등록일부터 5년이죠. 7번. 등록상표의 2회 존속기간의 갱신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1회 갱신 등록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회 갱신 등록이 무효가 되면 2회 갱신 등록도 없는 게 되죠. 왜? 권리 연장설. 8번. 등록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 등록된 경우 회복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시트리 사건. 맞죠? 소멸 등록됐다 해서 상표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야. 확인적 성질이 있고 부적법하게 소멸 등록됐으면 회복 등록 신청하면 회복 등록을 해줘요. 회복 등록의 효과는 뭐야? 소멸 등록이 없었던 것처럼 해주는 거야. 9번. 등록상표가 소멸되면 상표권은 소멸하나 다시 회복 등록이 된 경우에는 회복 등록이 된 때부터 존속기간 진행되는 거 아니죠? 소멸 등록도 존속기간에 영향 없고 회복 등록도 존속기간에 영향 없으니까 소멸 등록되든 회복 등록되든 존속기간 만료일은 픽스되고 갱신기간도 픽스된다 그랬어. 시트리 사건. 9번. 등록상표가 소멸 등록되면 상표권은 소멸하나 다시 회복 등록되면 회복 등록이 된 때부터 존속기 진행. 이건 또 읽었죠? 10번 다시 볼게요. 10번. 상표 등록 취소 심결의 확정으로 소멸 등록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취소 심결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 정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 갱신으로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회복 등록 신청하고 갱신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회복 등록하고 갱신 등록할 게 아니라 회복 등록하고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멸 등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갱신 등록 신청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되지. 이퀄 반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틀렸네요.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표권의 존속기한 갱신 등록 신청은 상표권자만 할 수 있어요. 전용 사용권자는 못해. 물론 상표권자가 갱신 등록 신청했는데 갱신 등록료를 안 내. 그건 전용 사용권자가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대납할 수 있겠죠. 특허에서 배운 거잖아. 그건 되는 거야. 하지만 갱신 신청은 상표권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표권의 존속기한 갱신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 등록에서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존속기간이 종료했을 때 소멸을 한다. 맞죠? 갱신 등록이 무효가 되면 얘는 후발무효 없거든. 갱신 등록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야. 그럼 원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살아있다. 그 다음날 죽겠죠. 그 다음 거 추가 등록 제도 1번. 등록 상표에는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출원 상표 추가할 수 없다? 틀렸죠?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정 상품을 추가할 때는 원 등록 상표에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해야? 아니죠. 제한 없어요. 굿즈 서비스 다 제한 없고 류구분도 제한 없어요.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3번. 추가 등록된 지정 상품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원 등록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맞죠? 합체되는 거. 이거 빼고 다 독자성이라고 했어. 이거 빼고 다 독자성. 따라서 4번. 추가 등록 출원이 거절 확정돼도 원 출원엔 영향이 없고요. 5번. 추가 등록 출원이 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될 거면 뭐하러 추가 출원합니까? 원 등록 상표 합체시키기 위해서 등록번호는 only 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어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 1번. 전환 등록 신청은 만료 전 1년, 만료 6개월. 2번. 전환 등록 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이 거절 확정되거나 신청 기간의 존속기간 경우에는 신청 기간의 만료일에 속하는 존속기간 만료일에 상표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소멸하는 거죠. 물론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그 다음날 소멸한다. 다 다음날이야. 다 다음날. 하나 빼고. 전환 등록되는 날 소멸한다. 그것 빼고는 다 다음날이에요. 다 다음날. 3번. 전환 등록 대상이 되는 지정 상품으로서 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신청서에 적은 상품이 전환 등록되는 날 소멸하는 거 맞죠? 이건 전환 등록된 날 소멸하는 거. 다만 전환 등록이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소멸하는 거지.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고서 기본서를 보고 조문을 볼 때 거기 조심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법학은.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초시생 기준은 일단 저랑 특성대 같이 하면 그냥 제가 수업 시간 제가 일부러 그래서 문제를 드리는 거야. 처음부터 기출문제 풀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 쌓아 드릴 테니까
1, 2, 3, 4, 5, 6은 그냥 제가 드리는 1, 2, 3 기본 디자인 기본 강의, 상표 기본 강의지만 디자인 기본 강의 끝날 때까지 제가 드리는 문제만 풀어. 초시생 기준.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우리 기출문제 풀 때 또 기출문제 또 풀고. 기출문제 풀고 나서 뭐 할 거야? 우리 모의고사 할 거예요. 매달 새로운 문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제시는 제 강의를 기다리지 마세요. 제시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거야. 기출문제 같은 거. 초시생 기준 말씀드린 겁니다. 제시는 다 풀어,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그 다른 과목 상황 봐야 되겠지. 뭐 자연과학 이런 것들 다 상황 봐서 보시면 되겠고요. 상표권 효력 보겠습니다. 효력. 5질문 남았네요. 1번 등록 상표의 존속 기간을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날부터 설정 등록 후 10년이고 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틀렸죠?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인 거지. 출원일부터 아니고. 그렇죠? 특허처럼 적어놨네. 틀렸네요. 2번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틀렸죠? 동일 범위만 독점이야. 주입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상표법 기본 강의 싹 훑고 나면 유사 범위는 왜 독점이 아닌지 알게 돼. 그 중에서 오늘 하나 본 거예요. 손보청은 아까 말씀드렸죠?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을 사용해야만 업무상 손실이 발생된다. 그런 컨셉이야. 내일 손배청 할 거거든. 손배청, 손해배상 청구. 거기서 같은 컨셉이 있어요. 여튼 유사 범위는 아직 독점 없어요. 앞으로도 독점 없고. 유사 범위에 대해서 독점이 있는 건 우리가 다음 달에 배우실 디자인에만 독점이 있어. 상표 유사 범위에 독점이 없어요. 3번 상표권은 이전할 수 있고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 유사상품 함께 이전해야 되고 이에 위반하면 무효사유다. 분할 이전은 주체 변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상품 함께 봐야 돼. 그쵸? 근데 등록 전 하자면 거정 의무, 등록 후 하자면 취소 사유라 그랬어. 지금은 등록 후 하자죠. 상표권 이전이래잖아. 그럼 취소 사유로 가야지. 무효 사유가 아니라. 기출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려워요, 쪽지 시험. 이건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출을 문제풀이 대비해서 좀 틀려보고 이 틀린 거 위주로 해서 좀 기본서 볼 때 조심해서 보시라는 취지예요. 절대 맞추려고 문제 내는 건 아니야. 기죽지 마세요. 당연히 틀려. 저도 한 5년 안 보고 보면 틀릴 것 같은데 5년 딴짓 하다가 보면 안 그럴라나? 틀릴 것 같아요. 어디 맞춰? 맞출라나? 한 10년? 여튼 계속 보시면 돼요. 이게 똑같아. 정해져 있어요. 어디까지 했나? 2번까지 3번 받고 4번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죠? 주체 변경 없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또 분할할 수 있죠. 소멸된 경우라도 상표권이 소멸돼도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결 확정될 때까지 분할할 수 있고 이렇게. 5번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의 2 이상인 경우 그 상표권을 상품마다 분할할 때에는 유사상품 함께 분할해야 한다. 분할 이전 아니죠? 분할이잖아. 이런 제한 없죠. 그래서 유사상품이든 아니든 쪼갤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고 내일 이어서 권리소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혹시 여유 되시면 내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특허법 98조 있죠. 특허법 98조, 특허법 138조, 특허법 183조 이어지는 거 있잖아. 98조 계약실시권, 138조 강제실시권, 183조 법정실시권 이어지는 그거 있죠. 그거 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92조 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92조 빡세긴 한데 혹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